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나 제안은 시간이 될 때 답변 드릴 수 있지만 악플에는 답변하지 않고 바로 삭제합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60번째 토픽은 블록버스터 약물 스타틴 계열 약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흥행에 성공하여 막대한 흥행 수입을 올린 영화 히트작을 가리켜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매출 흥행이 성공한 제품을 일컫는 말로 블록버스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국내 제품의 경우 매출액 100억 이상일 때, 글로벌 제품의 경우 매출액 10억 달러 이상일 때 블록버스터라고 합니다. 1920년대에 아돌프 빈다우스와 하일리히 빌란트는 콜레스테롤의 화학 구조를 제시했고, 콜레스테롤에 대한 연구 공로로 두 사람은 192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4년 후 두 사람이 제시한 콜레스테롤의 화학 구조는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고, 콜레스테롤의 진짜 화학 구조는 193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콜레스테롤 합성 경로는 1950년대에 밝혀져서 콜레스테롤 합성 조절을 통한 혈중 LDL 콜레스테롤 조절 약물의 개발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골드슈타인과 브라운은 1985년 LDL 수용체와 콜레스테롤 조절 기전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역할을 하며 간, 소장, 뇌, 피부 등에서 합성되는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생체막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필수 물질이기도 합니다. 콜레스테롤은 담즙산을 생성하여 지방의 흡수를 돕고 뇌, 척추, 신경계, 말초 신경에 위치한 세포를 형성하는 필수 구성 요소이며 세포 간 신호 전달의 핵심 성분입니다.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HDL과 LDL은 혈액 내의 독소를 90% 이상 비활성화시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이 가능합니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 LDL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총 LDL 콜레스테롤은 관상 동맥 질환과 인과 관계가 있으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면 심근경색 및 기타 관상 동맥 사건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LDL은 간에서 혈관을 통해 세포로 콜레스테롤을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화되면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을 남기게 됩니다. HDL은 혈관벽 및 세포에서 간으로 콜레스테롤을 운송하여 과다 공급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높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낮아야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인체 내 합성 경로는 아세틸 코엔자임 A로부터 시작하여 HMG 코엔자임, 메바로네이트 등을 거쳐 최종 물질인 콜레스테롤이 생성됩니다. 3하이드록시 3메틸 글루타릴 코엔자임 A가 HMG 코엔자임 A입니다.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 중에 HMG 코엔자임 A 환원 요소가 HMG 코엔자임 A를 메발론산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콜레스테롤의 생합성 조절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스타틴은 HMG 코엔자임 A 리덕타제 이니비터입니다. HMG 코엔자임 A 환원 효소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는 내추럴 프로덕트 콤팩틴은 메바스타틴이며 일본 미생물 학자 아키라 엔도가 1970년대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1978년 알버트 첸과 머크 연구소의 다른 연구원들이 아스페르질로스 테레우스의 국물 발효 산물에서 HMG 코엔자임 A 환원 효소의 강력한 억제제를 발견하였고 이것이 로바스타틴입니다. 1980년 머크는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로바스타틴의 임상시험을 시작하였습니다. 로바스타틴은 극적으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자들에게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산큐에서도 콤팩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돌연 이 임상시험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콤팩틴을 고용량으로 2년간 투여받은 개의 몸에 종양이 발생한 것입니다. 약물 복용으로 종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위험성 때문에 1980년 임상시험은 중단되었습니다.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량은 인간에게 투여한 양의 100배 이상이었고 인간 대상 임상시험에서 암 발생 보고는 없었습니다.
로바스타틴과 콤팩틴은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한 독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머크는 로바스타틴에 대한 임상시험을 중단하였고 동물에서 추가적인 독성 시험을 진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1982년에 몇몇 소규모 임상 연구가 건강이 매우 안 좋은 환자를 대상으로 머크 외부에서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극적인 콜레스테롤의 감소를 보여주었고 부작용도 거의 없었습니다. 로바스타틴으로 동물 안전성을 추가로 연구한 결과 콤팩틴과 비슷한 종류의 독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3년 머크는 곧바로 심근경색 위험이 매우 높은 환자에서 로바스타틴 임상 개발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합니다. HMG 코엔자임 A 환원 효소 억제제의 일반 명칭은 스타틴으로 끝납니다. HMG 코엔자임 A 환원 효소 억제제는 구조가 위와 같이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고 유사한 효능을 보입니다. 산큐가 개발 중이었던 메바스타틴의 부작용 때문에 로바스타틴이 일시 중지된 것도 구조적으로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한 독성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산큐는 스타틴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산큐가 개발한 메바스타틴은 시장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머크가 개발한 로바스타틴은 1987년 FDA 승인을 받아 최초로 상업화된 스타틴 약물이 되었습니다. 머크의 신바스타틴은 1991년 FDA 승인을 받습니다. 신바스타틴은 조코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되었고 초기 스타틴 시장의 선두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콤팩틴 실패 후 산큐가 발견한 프라바스타틴, 노바티스의 플루바스타틴, 화이자의 아토바스타틴, 아스트라제네카의 로수바스타틴 등이 FDA 승인을 받습니다. 세리바스타틴은 횡문근 융해증의 보고가 많았고 환자에게 치명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세리바스타틴은 시장에서 철수되었습니다. 횡문근 융해증의 위험은 다른 스타틴보다 세리바스타틴이 훨씬 높았으며 세리바스타틴에 관한 광범위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약회사인 산큐의 엔도 아키라 박사가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 스타틴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 연구에 따르면 신체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HMG 코엔자임 A로 알려진 효소의 도움으로 간에서 생산되고 나머지는 음식에서 직접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HMG 코엔자임 A 효소 생산을 억제하는 화합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엔도 박사는 6,000개 이상의 미생물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미생물을 방어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HMG 코엔자임 A 억제제를 생산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최초의 콜레스테롤 억제 화합물인 메바스타틴을 확인하였습니다. 엔도 박사의 메바스타틴 발견 이후 엔도 박사가 개발한 스타틴 약물이 종양, 근육 악화 및 실험실계에서의 사망을 일으킨다는 소식 또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머크의 수석 과학자인 피 로이 바겔로스는 엔도 박사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재현하였습니다. 1978년 머크의 과학자들은 콜레스테롤 강화제인 로바스타틴을 확인하고 FDA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장기간의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로바스타틴이 1987년 메바코라는 상품명으로 스타틴 계열 약물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엔도 박사가 개발한 스타틴 약물이 종양, 근육 악화 및 실험실계에서의 사망을 일으킨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머크는 혈액에서 고콜레스테롤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 대중을 교육하여야 했고 스타틴이 환자의 삶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의사들을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1994년 4월 연구자들은 머크가 후원하는 스칸디나비아 신바스타틴 생존 연구 포에스라고 알려진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심장 발작을 겪은 4,444명의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 새로운 스타틴을 시험하였습니다. 5년간의 신바스타틴 사용 후 환자들은 콜레스테롤이 35% 감소하였고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가능성을 42%까지 줄였습니다. 영국에서 수행한 서부 스코틀랜드 관상동맥 질환 예방 연구도 스타틴이 LDL 콜레스테롤을 줄일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쉬크 면도기, 비진 및 리스테린을 제조하는 회사였던 워너 램버트는 1970년에 파크 데이비스를 인수하여 거대 제약사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워너 램버트의 조인한 로스는 스타틴 연구그룹의 책임자가 됩니다.
1985년 8월 로스는 리피토를 합성했습니다. 화이자와 워너 램버트 두 회사는 1996년에 리피터 공동 판매에 합의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미 시판 중인 스타틴 약물과 리피토를 비교하여 우위를 보여주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리피토는 경쟁 약물 대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화이자는 약가를 경쟁사인 머크보다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석권하였습니다. 1999년 말 워너 램버트는 어메리칸 홈 프로덕트에 인수되었으나 어메리칸 홈 프로덕트는 리피토를 인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가 리피토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시장에 등장한 스타틴은 머크사의 로바스타틴이지만 블록버스터 상품이 된 것은 머크사의 신바스타틴과 산큐와 BMS의 프라바스타틴이었고 이보다 늦게 출시된 아토바스타틴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린 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997년에 출시된 리피토는 2000년에는 스타틴 시장의 판매 1위가 되고 2003년에는 미국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판매 1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LDL 수용체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LDL이 세포 표면의 LDL 수용체에 결합되어 세포 내부로 LDL이 흡수되고 세포 내로 충분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면 인체는 더 이상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전성 과다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LDL 수용체에 이상이 있어서 세포 내로 LDL을 흡수하지 못하므로 혈중 LDL이 계속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세포 내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중 LDL과 세포 유래의 콜레스테롤 합성이 모두 증가합니다. 세포막에 노출되어 있는 LDL 수용체에 LDL 입자가 결합한 다음 세포 내 흡수를 통해 엔도솜으로 LDL 수용체가 들어옵니다. 세포 표면은 pH 7 정도의 중성 조건으로 LDL 수용체와 LDL이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후 엔도솜으로 LDL 수용체가 들어와서 pH 5 정도의 약산성이 되면 LDL 수용체의 구조가 변형되고 LDL이 수용체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LDL이 분해되면 LDL 내에 들어있던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합쳐져 세포 내로 흡수됩니다. LDL 수용체로 인해 세포 내로 유입된 LDL은 콜레스테롤 생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에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세포 내에 충분히 유입되면 LDL 수용체 생성 자체도 억제됩니다. LDL 수용체는 세포 내의 DNA에 유전 정보가 기록된 단백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LDL 수용체가 새로 만들어지려면 DNA 내에 기록된 LDL 수용체 유전자로부터 mRNA가 만들어지고 그 mRNA로부터 LDL 수용체 단백질이 생성되어야 합니다. 세포막에 있는 콜레스테롤 양에 대한 정보를 세포핵으로 전달하여 이에 따라 LDL 수용체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단백질은 SREBP, 스테롤 레귤러토리 엘리먼트 바인딩 프로테인입니다. 즉 인체는 세포 내의 콜레스테롤 양을 감지하여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LDL 수용체를 만드는 조절 기능으로 LDL 형태의 콜레스테롤을 더욱 많이 흡수하는 것입니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과 전체 콜레스테롤 양이 심혈관 질환에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이지만 음식 섭취로 얻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되는 비율이 70에서 80% 정도로 음식 섭취로 얻는 20에서 30%보다 훨씬 높으며 음식 섭취로 콜레스테롤 흡수가 늘어나더라도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전체 콜레스테롤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려면 콜레스테롤 섭취보다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스타틴은 부작용이 매우 적은 약물에 속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의 조절과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률 감소를 보이는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간독성과 근육독성 두 가지 부작용은 유의할 점입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이 매우 높은 유전성 과다 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스타틴을 복용해도 LDL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스타틴과는 다른 기전으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이 필요했고 PCSK9 유전자가 LDL 조절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PCSK9은 주로 간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PCSK9을 인위적으로 과발현시킨 쥐에는 LDL 수용체 단백질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LDL 수용체는 혈액 속에서 LDL 입자를 세포 내로 끌어들이고 LDL 수용체가 많을수록 LDL 콜레스테롤이 세포 내로 흡수되면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PCSK9이 많이 생성되어 LDL 수용체가 없어지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은 세포 내로 전혀 흡수되지 않아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PCSK9을 저해하면 LDL 수용체를 보전하게 되어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아집니다. PCSK9이 LDL 수용체를 없애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포 밖으로 분리된 PCSK9은 LDL 수용체와 결합하여 LDL 수용체가 LDL과 결합하는 것을 막습니다. PCSK9과 결합한 LDL 수용체는 세포 내로 흡수되고 리소좀에서 분해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PCSK9은 LDL 수용체 양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세포 내부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LDL 수용체가 많이 만들어져 LDL이 더 많이 흡수됩니다. 세포 내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지 않으면 늘어난 LDL 수용체 양을 줄여서 흡수되는 LDL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이때 PCSK9이 LDL 수용체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PCSK9 기능 획득 돌연변이는 LDL 수용체와 좀 더 잘 붙어서 LDL 수용체 분해를 촉진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PCSK9 기능 상실 돌연변이는 PCSK9의 LDL 수용체 분해 기능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LDL 수용체의 양이 늘어나고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일반인보다 낮게 유지됩니다. 스타틴 복용으로 세포 내 콜레스테롤 합성이 억제되면 LDL 수용체가 더 많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스타틴을 복용하면 LDL 수용체뿐만 아니라 LDL 수용체를 분해하는 단백질인 PCSK9 역시 늘어납니다. PCSK9은 스타틴으로 늘어난 LDL 수용체 양을 어느 정도 분해하여 상쇄하기도 합니다. PCSK9은 세포 밖으로 방출된 이후 LDL 수용체와 결합하여 LDL과의 결합을 방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항체 의약품이 PCSK9에 결합하면 LDL 수용체와 PCSK9의 결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리제네론과 사노피가 공동 개발한 알리로쿠맙과 암젠의 에볼로쿠맙이 이런 기능의 인간 유래 항체입니다. 임상시험 선배의 가이드 동영상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